이번 달 생활비 보냈다. 확인 한번 해봐라. 나머지는 또 술값으로 썼나? 관리부장 하는 일이 늘 접대다, 접대. 접대하면서 술집 여자랑 바람도 피우고. 아이,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그 얘기고. 다음 달부터 생활비 안 받고 싶나? 생활비는 애들 밑에 들어가는 건데 그건 당신이 끝까지 책임져야지. 아이, 그러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내가 애들 때문에 참는다, 진짜. 아니, 대출금이 그렇게 밀렸다고요? 아니, 이자가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도 이제 한계인데, 이거 어쩌지? 그래, 아무래도 그 방법밖에 없겠다. 예, 최 부장님. 저희 이번 달 결제 금액 계좌를 새로 좀 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기존에 쓰던 계좌가 약간 문제가 좀 생겨서 앞으로는 제 계좌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몇백만 원 수준이었지만 회사에서 알아차리지 못하자 남편의 범행은 대담해졌고 10년 동안 10억 원 이상을 횡령했습니다. 그런데 김민규 부장님, 이번에 외부 감사하셨던 거 아시죠? 예. 감사 결과 부장님이 저희 회사 자금 횡령한 거 적발됐습니다. 횡령이라니요? 횡령 건수도 100건이나 되고 10억이나 거래소에서 회사로 입금되는 돈을 부장님 개인 통장으로 송금 받으셨더라고요. 그건 그리고 회사 도장 찍힌 서류로 기현이한테 직접 가서 회사 자금도 받아가셨더라고요. 문수유조는 범죄인 거 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채무가 너무 많아서 그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니 10년 동안 10억이나 아니 간독하십니다. 감사팀에서 의견은 경찰에 신고하는 건데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노력한 공도 있으니 변제의 기회를 주라는 사장님 의견이십니다. 변제 후에는 당연히 인사조치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 변제하시겠습니까? 예, 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부장님이 변제 안 하시면 저희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많이 봐드리는 겁니다. 경찰 신고 그것만은 좀 제가 최대한 변제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어떻게 믿죠? 다음 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하겠습니다. 상무님. 이걸 어찌 이대로 남은 건 빚밖에 없는데 10억이 누구 이름도 아니고 잘못하면 깜빡한다는데. 당신 왔나? 웬일로 인사? 내한테 뭐 부탁할 거 있나? 그럼 그렇지. 뭔데? 당신 인감 정리서 하나만 좀 떼주라. 인감? 뭐 하려고? 회사에서 뭐 썰 일이 있다고 하네.
이 집이 당신 이름으로 돼 있잖아. 회사에서? 아이, 뭐 그래 꼬치꼬치 캐묻는데 그냥 떼달라고 하면 좀 떼주라. 내일 떼줄게. 그래, 고마워. 어디 보자. 애들 학교 가까운 데로 가긴 가야겠는데. 부동산이네. 네, 중개사님. 네? 우리 집에 건조당이 잡혔다고요? 채권자가 로아 상사? 그 인간 회사인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알아볼게요. 당신 우리 집에 건조당 잡았나? 여보. 그게 사실은 사실은 뭐? 내가 회사 돈에 손을 좀 댔는데 그거 합의하려면 담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해줬다. 횡령? 그럼 그때 인감증명서 떼달라는 것도 집에 건조당권 설정하려고. 이 집은 내 집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여보, 안 그러면 내 감옥 가야 된다니까.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내 가만 안 있을 거다. 내 인감증명서로 건조당권? 어림도 없다. 네, 당신 회사 상대로 소송할 거다. 여보. 자, 이제 저러다가는 부부가 아니라 원수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예. 보통의 남보다 굉장히 못한 남 사이가 되는 거죠. 자, 빨리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73호입니다. 안시현 씨와 김민규 씨 부부는 관계가 소원해진 지 오래됐지만 자녀들을 봐서 형식적인 부부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남편 김민규 씨는 중소기업 관리부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10여 년에 걸쳐 횡령한 돈이 무려 10억 원에 이르렀는데요. 이 사실이 회사 외부 감사를 통해 적발된 후 김민규 씨는 궁지에 처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는데요. 김민규 씨는 고민 끝에 아내 안시현 씨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회사에 건넸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이용해 김민규 씨 아내 안시현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근저당 잡아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은 김민규 씨의 월급에서 갚도록 했죠. 그런데 아내 안시현 씨는 이사를 계획하던 중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편 김민규 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아내 시연 씨가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 저라도 인감증명서를 저렇게 갖고 가서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조용히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야죠. 네, 감정이입하지 마시고요. 네, 자, 김지현 변호사님 이 사안 어떻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안시현 씨는 자신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남편인 김민규 씨가 대리권 없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저당권을 설정한 남편의 회사에서는 부부관계로서 남편인 김민규 씨가 인감증명서를 교부했기 때문에 이를 모를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내 시연 씨 입장에서는 이 근저당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소송을 통해서 지금 밝히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안시현 씨의 경우 남편이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무권 대리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무효라는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폭넓은 대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결이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네, 자,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된다.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드라마를 지금 봤을 때 사건의 핵심은 아내가 남편에게 인감증명서를 준 것이 합법적인 행위인가가 될 것 같은데 사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는 이제 우리가 일심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세요? 그렇죠. 이게 아내의 인감증명서를 남편이 가지고 왔다. 요거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민법 제827조에서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해서 부부가 혼인이라는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에 대해 부부 서로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민법 제832조에서는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한 때에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가정생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정용품을 구입하였다든가 혹은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한 관계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거나 할 때 상대방에 대해 별다른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정당한 법률 행위로서 인정되고 이런 일상가사의 채무는 부부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가사 대리권은 일종의 법정 대리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상가사 대리권에서 이 가사가요, 저희가 흔히 아는 그 가사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일상의 가사라는 것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생활용품 등 일용품 구입, 옷이나 침구류 구입, 주택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와 교육비, 네. 의료비나 자녀 교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벗어난 금전 사용이나 주택의 임대, 근저당권 설정, 채무 보증 행위, 부동산의 처분 행위 등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남편 민규 씨는 아내를 대리해서 인감증명서를 이제 행사를 한 것이 정당한 법정 대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사례의 경우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예. 구체적인 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 행위를 한 부부 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 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사례와 같이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률상의 처분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유사한 사례에서는 안시현 씨의 경우 1심에서 패소를 했었지만 항소심에서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음에도 인감증명서를 남편에게 교부한 행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아 1심에서 패소되었던 것을 항소심에서는 다행히 1심과 달리 안시현 씨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시현 씨 같은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이 일이 일상 가사의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였는데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 남편의 행위가 일상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상 가사의 범위를 넘는 남편 김민규 씨의 행위에 대하여는 표현 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됩니다. 아, 표현 대리 그건 또 어떤 겁니까? 대리인이 행한 무권 대리 행위를 신뢰하고 법률 행위를 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네. 대리권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는 경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볼 때 안시현 씨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까요?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두 번째로는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 행위를 하였는지, 세 번째로는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기본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부부니까 기본 대리권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 행위를 했는지인데 지금 남편의 행동은 권한 밖의 행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례에서 그 남편의 행위는 당연히 권한 밖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역시 표현 대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정당한 이유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대부분 실무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모두 이 지점입니다. 정당한 이유란 쉽게 말해서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과실 여부는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실이 있다 없다 이거 지금 판단하기가 애매한데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네, 실제 이 사건의 경우 1심 법원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감수하는 것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안시현 씨가 남편에게 처분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라고 봐서 안시현 씨는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달리 봤습니다. 항소심은 남편이 횡령자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하였고 위 횡령자금이 이 사건 주택 마련한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 그리고 안시현 씨가 남편의 위와 같은 횡령자금 변제를 위해 자녀들과 거주하는 유일한 부동산인 이 집을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네. 그리고 회사가 안시현 씨에게 대리행위가 맞는지에 관한 직접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안시현 씨는 다행히도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내 안시현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결혼 기간 내내 힘들게 하던 남편이 마지막까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정말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자녀들과 거주하는 집이 강제 집행당할 위험에 처했지만 증거와 법리로 잘 대처한다면 이겨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심하지 마시고 법적 대응을 적극 고려하셔서 이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